안녕하세요. 프로다나입니다. 군대라는 곳, 자원 입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장이 나와서 입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은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다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입대해서 또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원 입대하든 영장을 받아서 입대하든 또 그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 사실 글쎄요, 자원에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좀 가기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 군대라는 곳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눠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관리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죠. 심지어 자기가 자원에서 입대했음에 불구하고도,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원은 아니지만 영장 받아서 갔는데, 또 자기의 생활하고 너무 잘 맞는,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그런 자원 입대든 또 영장을 받아서 입대하든 그런 인원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현재는 이제 병력 자원이 현재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병력 자원이 아마 모자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더더욱 병장이 모자랄 상황인데, 사실 이제 제가 입대했던 그 시기 90년대 말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이 26개월이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한 10년 정도 이상 되시는 이제 군대 그 선배님 같은 건 더 길긴 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6개월에서 2년 2개월 동안 복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군복무를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병력 자원이 줄어가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안보 상황들, 그리고 필수적으로 아마 필요한 그 유지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의무복무 기간은 2년 정도 해야 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표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국가의 안보에 대한 그 미래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정책들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하게 되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군복무가 이렇게 좀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군에 가지 않았을 때, 내가 어렸을 때라든가 내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연령대 됐을 때 저보다 더 연장자인 분들이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얘가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으면 나도 그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나보다 군 생활을 먼저 했던 분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보다 늦게 입대할 그분들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너무 이렇게 피해다, 억울하다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차례가 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군복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래도 군 생활이 좀 더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군대가 요즘에는 이게 좀 이렇게 입대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의무복무로 입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준비하는 분 있고, 그리고 특수부대를 입대하시려고 따로 학원 같은 데가 하여튼 그런 데 이렇게 모여갖고 합숙훈련 같은 거 하고 여러 가지 체력을 준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입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내가 군에 가야 하는 거라면, 내가 자원에서 좋아서 간 거라면 일정의 준비를 해서 가면 또 군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준비 없이 입대를 하더라도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체 생활이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물론 있지만 또 사람은 그 상황에 닥쳐지면 또 적응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체력적인 부분을 좀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찌됐든 무엇인가 준비를 하고 입대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뭐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군에 입대할 시기, 그죠? 그때는 뭐, 따로 이렇게 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지금처럼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터넷만 조금 검색만 해봐도 내가 가고자 하는 군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공군을 갈 거다. 내가 뭐, 해군을 갈 거다. 뭐 육군을 간다. 해병대 간다. 검색만 해봐도 대략 그런 부대들이 어떤 부대에 있고, 어떤 또 훈련들을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뭐 준비도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입대할 그 시기는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얻기가 좀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해병대에 입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사는 이제 경기도권에서 이제 포항까지 가서 아마 제가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하루 전에 갔습니다. 왜냐면 그 90년대 당시만 해도 제가 살던 지역은 시골이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자차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일날 이동해서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미리 전날 거기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입대하려고 친구랑 같이, 부모님 좀 거리가 멀어서 집에 계시라고 하고, 제 친구랑 동반 입대가 된 거죠. 제 친구 동기가 되는 건데, 같이 이제 포항까지, 가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이제 입소를 하려고,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소를 하려고 이제 서문에 갔습니다. 해병대 전역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서문. 네, 서문에 대한 추억이 다 있으실 건데, 거길 딱 갔는데, 뭐 이제, 제 연령대인 사람들이 많죠. 뭐 가족끼리 온 사람들, 뭐 연인하고 온 사람들, 뭐 친구 온 사람들, 혼자 온 사람들, 다양한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다 제 동기가 될 사람들.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좀 이렇게 마음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머리 스타일들이 너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긴 머리는 아니었고, 약간 스포츠보다 약간 그 정도?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긴 머리?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고, 어떤, 인원들은 머리가 되게 장발인 인원도 있었고, 그리고 완전 삭발 비슷하게, 그렇게 깎은 인원들. 그리고 이미 상륙 돌격형 머리 깎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도 머리를 깎고 가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썸네일 보면은 해병대 입대할 때 머리를 자를까 말까. 네. 이런, 제가 썸네일을 했는데, 네.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안 자르고 입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좀 자르고 가거나 안 자르고 가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자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병대에 입소를 하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건 제가 입대할 때 기준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소를 해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를 해서, 한 3일 정도는 약간 민간인 대우를 해주거든요. 바로 머리 깎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조사를 좀 합니다. 그러고서, 최종적으로 집에 갈 사람도 있어요. 진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 신체 검사에서 또 이렇게 안 돼갖고,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돼서 집에 돌려보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 다 가려지고 나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있거든요. 그럼 3일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머리 깎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상륙 돌격형이 아니라, 그냥 쫙 다, 약간, 완전히 빡빡머리 스타일 있죠? 예, 빡빡머리 스타일로, 완전히 그러니까 교육생 머리 스타일로 쫙 깎습니다. 제가 그 머리를 해봤던 거는 교육훈련단 입소할 때랑 수색교육대 입소할 때, 예, 수색교육대 들어갈 때, 그리고 2번 그렇게 완전 빡빡머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를 기르고 가도 상관이 없고, 머리를 좀 자르고 가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은 헤어스타일이 된다는 거. 그리고 교육훈련단이 끝나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수료를 하고 이제 실무 배치 받기 전에 약간의 상륙 돌격형 머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는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이제 상륙 돌격형 머리, 제대로 된 머리는 실무에 갔을 때 깎으면 상당히, 좀 머리가 멋있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머리 자를까 말까, 입대 예정이신 분들, 머리 자를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가시면,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 네, 그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이 군대라는 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안보 상황에 있어서, 혹시 모를 전쟁, 혹시 모를 안보적 위협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힘든 결과, 그리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안보적 차원에서, 군대, 또,
이 훈련, 그다음에 병력 자원들 이런 것은 분명히 핵심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각 군의 국군 장병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이 후방에서 또 여러분들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또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또 자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대하시는 분들, 입대 예정이신 분들, 네, 군생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거기서 또 장점이 있거든요. 또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을까요? 편할 수는 없을 거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삶의 좋은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게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푸른하늘과 구름TV를 구독하시는 분은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푸른하늘과 구름TV의 푸른하늘이었습니다. 필승!